것이 있는 수열부터 중복조합까지 개념원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원리 29쪽부터 50쪽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내용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같은 문자가 포함된 뭐 예를 들어서 A, A, B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가 포함된 요런 애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냥 노가다로 이거 A,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서는 B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A, A, B거나 A, B, A거나 B, A, A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노가다로 구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개수가 지금 3개밖에, 문자 종류가 2종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가다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문자 종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문자 열의 길이 자체가 길어진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구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타낼 때 팩토리얼 이용해서 나타냈었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공식화를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공식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같이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순서 여기서 A, A, B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A1, A2 이런 식으로 A를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면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3팩이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러면 3팩이라는 건 6가지. 그럼 이 6가지를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A1, A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얘네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같은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 얘네들도 같은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00개의 개수 중에서 A1과 A2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만큼으로 얘네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A1과 A2 두 개의 문자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가 2팩이기 때문에 이거 2로 나눠주면 얘네 경우의 수 3가지 되겠네. 이렇게 구해보면 얘랑 같아지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전체 문자열을 그 중에서 같은 문자 개수만큼씩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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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전체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인 거 보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6팩. 그런데 A들끼리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요거를 A들끼리 3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3팩 나눠주고요. 그다음 B들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거 2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래서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개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쓰이는 문제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쓰여요. 2가지 유형,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배열 순서가 고정된 것, 그 다음에 최단거리 문제. 이렇게 2가지 유형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배열 순서가 고정되었다라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배열 순서가 고정되었다.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A, B, C, D 이렇게 문자 4개가 있을 때 얘네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거예요. 순서대로. 그럴 때 조건으로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배열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으로 배열 순서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풀면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우를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배열돼야 되니까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C랑 B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A하고 B 사이에 C가 들어있어서 이걸 하나로 보고 B라는 문제에서 들고 나열해도 되죠. 또 이렇게 생겨서 C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열해도 되죠. 또 A하고 B 사이에 C랑 D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네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려고 했더니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해보면 얘를 사실은 내가 A보다 B가 무조건 앞에 배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해를 해서 A, B 이렇게 문자열이 고정된 순서가 고정된 애가 있으면 얘네를 무조건 X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X, C, D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해라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체 4팩인데 얘네가 서로 구분이 안 되니까 2팩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12가지가 나오겠죠. 그거 하나를 예로 써보면 뭐 X, C, D,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뭐 몇 개 더 써보면 C, X, X, D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12가지가 나오는 거 알았어요. 그럴 때 문제 조건에 맞게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X에다가 그냥 무조건 A 넣어주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X에다 무조건 B 넣어주면 문제 조건 무조건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일일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자열의 순서가 고정돼 있으면 아, 같은 문자로 봐서 배열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유형 아까 배열수가 고정된 거랑 최단거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단거리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최단거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나는 A에서 B를 간다라고 했고 최단거리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A에서 B를 갈 때 우리가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은 되돌아오는 애들 왼쪽으로 되돌아오거나 아래로 되돌아오는 애들이 있으면 당연히 최단거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에서 B로 갈 때 최단거리가 되려면 무조건 나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우선 이해되죠?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경로는 우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경로 가능하죠. 또 다른 경로 생각해보면 또 다른 경로는 뭐 좀 약간 난 복잡하게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와 이 경우 길이를 어떻게 갔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노란색 길은 위로 3번 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색깔 경로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 한 번, 위 한 번, 오른쪽 2번, 위 한 번,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간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경로들이 몇 개 나오겠냐 이거 경우의 수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로로 무조건 5번 가야 되는 상황이고 세로로 3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의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울수 구해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개수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나는 8번 어쨌든 움직일 건데 5개끼리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3개끼리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애들끼리 나눠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8팩을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최단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숫자열 문제는 간단하게 해보면 5개 숫자가 있대요. 5개 숫자 있는데 여기서 1, 1, 2, 2, 3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 개수래요. 그럼 그냥 저 5개 배열하면 되는구나. 5팩. 그런데 1, 1, 1 얘네들끼리 구분 안 되니까 3팩으로 나눠라.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사실은 숫자열 문제들은 0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알죠? 0이라는 거는 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번 문제 같이 풀어보면 어쨌든 나는 6개 배열한대요. 그런데 1, 2개가 서로 구분 안 되고 이 3개가 서로 구분 안 되니까 2팩, 3팩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6자리 정수가 되려면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전체 개수에서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자리가 0으로 결정된 경우에 그다음 나머지 5개 자리 결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1, 2개, 2, 3개니까 얘네가 구분 안 된다. 이렇게 나눠주면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유형은 지금 뭐 풀어보면 여기 어그리먼트 요거 풀어볼게요.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모음은 뭐가 있나요? A, 그 다음에 E, 이렇게 있네요. 모음이. 그러면 지금 나머지 문자들은 G, R, M, N, T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모음끼리 이웃한대요. 그럼 우리 이웃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얘네들 한 덩어리로 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자 나열해라 이런 문제 되는 거고 여기서 우선 요 6개의 문자에 대해서는 같은 문자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600. 그러고 나서 얘네들끼리 이제 자리 바꾸는 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풀었었는데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보니까 4팩인데 이 3개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3팩 나눠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이해되죠? 그다음 11번 기후 이런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순서가 이렇게 고정된 경우 우리 어떻게 풀자라고 했냐면 얘네들 전부 다 X로 취급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네들 전부 다 X로 취급해주면 나는 7개의 문자열 나열할 건데 얘네들끼리 순서가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X 취급해서 문제 푼다라고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단 경로 가는 거. 근데 이 문제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에서 C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C에서 B 가는 경우의 수 구해서 동시에 가는 거니까 곱해주면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A에서 C 가는 거 최단 거리. 그럼 얘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2개. 이렇게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나는 4개, 4팩인데 얘네끼리 구분 안 되고 얘네끼리 구분 안 되니까 2팩. 그다음 C에서 B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죠. 그래서 4팩을 2팩, 2팩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길이 최단거리로 가는 것 중에 길이 이렇게 없는 거, 도로가 끊긴 애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게 사실은 문제 풀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거 다양한 문제들은 기출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개념원리로 기본적인 유형 익히고 만약에 연습 좀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문제집으로 좀 더 다양하게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거를 그럼 여기에 길이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이 길이 없어진 거 알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나는 그냥 A에서 B까지 갈 건데 전체 경로의 수 중에서 요점, 요점을 C라고 잡았을 때 C를 지나는 애를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C 들렸다가 C에서 B 가는 경로 여기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들렸다 가는 애들 제외해주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수단 경로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아까 방금 풀었던 12번 문제랑 사실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답은 끝까지 안 구하고 넘어갈게요.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서 36쪽, 37쪽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순열이랑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뿐만이 아니라 중복 순열까지 문제들 연수 문제 나와 있습니다. 36조, 37조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중복 조합 내용 나가보겠습니다. 중복 조합이라는 건 이것도 좀 의미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한번 정리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에서 뭐 배웠냐면 순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서 있으면 순열 우리 NPR이라고 적었었고요. 그 다음 조합 NCR 이렇게 적었었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중복이 안 되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 순서대로 나열하라.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순서 상관없이 택해라. 이렇게만 나눠지는 거였죠. 그런데 확률과 통계 단원 넘어오면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중복 순열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에서 중복 순열 N-R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배우자는 거냐면 중복 조합, 이 자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중복 조합도 기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호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얘는 NHR이라고 쓴대요. 책에 H가 호모지니우스의 첫 글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복 조합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NPR부터 공식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NPR은 N팩을 N팩이 R팩으로 나눈 거. 그다음 NCR은 이거는 NPR, N개 중에 알개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것 중에서 요거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알개만큼 얘네가 순서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알개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NPR, R팩을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N팩을 N-R팩, 나누기 R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 택해라. 그럼 첫 번째 경우도 내가 n개 택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도 n개 택할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도 n개 택할 수 있고 그럼 어쨌든 간에 나는 계속 n개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n은 r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오늘 배울 NHR은 우선 공식만 먼저 확인해 보면 얘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 r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중복 조합 문제가 나오면 얘네를 조합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서 그냥 조합으로 바로 계산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식의 의미를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나 중복 조합 문제 나오면 조합으로 고쳐서 문제 풀겠다.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식의 의미를 처음 배울 때 한 번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예제를 볼게요. 세 개의 문자 AB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하래요.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5개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중복되는구나. 그 다음에 택한다. 그럼 순서는 상관없구나. 그럼 조합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 택해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식으로 쓰면 3H5가 되는 거죠. 요거 연결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우선 식으로만 살펴보면 3H5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식 뭐라고 그랬냐면 더하고 1 뺀 다음에 조합으로 바뀌면서 5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식의 의미가 사실 3 더하기 5 빼기 1이라는 건 3 빼기 1 더하기 5 C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나는 ABC 3개 문자가 있대요.
3개 문자가 있는데 거기서 5개를 나는 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개 자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냐, 몇 개인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내가 경계선을 그어서 경계선이 지금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2개를 딱 그어서 어차피 개수니까 나는 요 경계선 앞에 있는 자리는 무조건 A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A 개수 결정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B, 여기는 C 이런 식으로 그럼 A 2개, B 1개, C 2개 이런 식으로 문자 개수를 결정하겠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문자는 3개니까 당연히 경계선은 3 빼기 1이 돼서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예를 들어보면 경계선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자리 A 1개, 그다음에 여기는 다 B니까 B가 4개, 그리고 C는 포함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5개 고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 나오냐 이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경계선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경계선 같은 자리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는 A, 여기 B는 없고 C, C, C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전체 7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7개 자리 중에서 경계선이 내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자리가 어디냐만 결정해주면 사실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7개 중에 경계선 들어갈 자리 2개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조합이 되는 거고 결국엔 7개 중에서 2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조합 성질에서 75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건 경계선 그러니까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3 빼기 1개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문자 5개 포함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 조합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결국에 나는 경계선 포함한 7자리 중에서 경계선의 위치가 어디냐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거 조합식으로 바꾸는 거 이해됐죠? 이 부분 정확히 한 번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중복 조합의 대표 유형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이게 사실 중복 조합의 대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 유형 같이 풀어보면 여기서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러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z라는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어쨌든 간에 7개를 고를 건데 여기서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빵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안 고를 수도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7개 골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3 더하기 7 빼기 1C 7 이렇게 고쳐주면 97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합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럴 때 이번엔 조건이 x, y, z가 자연수라고 조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자연수란 얘기는 얘네가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그러니까 x, y, z를 중복 허용해서 7개 고를 건데 여기서 x랑 y랑 z를 이미 한 개씩 전부 다 골라놨다. 한 개씩은 반드시 골라놨다. 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는 이제 그럼 서로 다른 문자 x, y, z를 중복 허용해서 3개는 이미 골랐으니까 3개를 제외한 4개만 더 고를 거야. 그래서 3H4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조합으로 고치면 3 더하기 4 마이너스 1C 4가 되는 거고 6C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복조합 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울 때 함수의 개수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로 그거부터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 확인 좀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 문제는 여기 필수예제 19번 문제입니다. 이걸 먼저 풀어보면 우선은 여기에 얘네를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로 생각하고 1번 문제로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면 지금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4, 5, 6, 7일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결국에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정의역이랑 연결될 3개를 골라라. 그래서 4, 파이, 3, 파이, 세제곱 이렇게 중복 순열로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대요. 그럼 이거는 1대1인 거 알죠? 1대1 조건이 깔렸어요. 그럼 1대1이라는 거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이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3가지. 그리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하고 2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2가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 4개 중에 순서대로 3개 골라라. 그래서 순열 문제가 되겠죠. 고1 때 했던 거 기억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얘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대요.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대요. 이렇게 대소가.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하자라고 했냐면 어쨌든 1에 대응되는 애, 2에 대응되는 애, 3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같진 않대요. 그러면 1에 대응되는 애, 2에 대응되는 애, 3에 대응되는 애, 치역은 결국엔 3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치역을 만약에 내가 4랑 6이랑 7이었다고 골랐다면 지금 1보다 2가 더 크고 2보다 더 3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F1의 함수값보다 F2가 더 크고 그거보다 F3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 알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이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1이랑 제일 작은 4가 자동 결정되고 그러면 3이랑 제일 큰 애가 결정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여기 서로 다른 4개 중에 얘랑 대응되는 3개의 원소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 결정된다.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 C, 3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였죠.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 내용, 네 번째 조건은 세 번째랑 굉장히 비슷한데 대소관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소가 나왔는데 여기 등호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중복이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합인데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 골라라. 그래서 이거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함수 가지고 우리가 배운 중복순열,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문제들 더 풀면서 중복조합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 선거 문제 우리 중복 순열에서도 문제 풀었었죠? 근데 중복 순열에서는 기명 투표를 했었어요.
자기가 투표용지에다 자기 이름 쓰고 했었죠. 근데 얘는 지금 무기명이래요. 무기명이라는 거는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두 명의 후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A라는 후보가 있고 그다음 B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럼 A라는 후보가 받은 뭐 표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B라는 후보가 받은 그 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권자가 6명이기 때문에 얘네가 받은 표를 다 합치면 6장이 된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중복을 허용해서 6개 나눠줘라. 중복조합 문제를 이렇게씩 써줘서 풀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만 나타내고 계산은 조합 계산할 줄 아니까 계산 같이 안 할게요. 직접 계산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 공권행기. 그럼 내가 여기서 식으로 이런 문제 조건들 말로 나오는 것들을 식으로 고치면 사실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빨간색 공의 개수 A, 노란색 공의 개수 B, 파란색 공의 개수 C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합쳐서 6개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은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된대요. 아, 그럼 A가 1개 이상, B도 1개 이상, C도 1개 이상 이렇게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 택할 건데 여기서 무조건 1개씩은 포함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가 1개씩 이미 주고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럼 나는 6개가 아니라 거기서 이미 1개는 다 주고 시작했으니까 1개씩 다 주고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3개를 중복조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3 더하기 3 마이너스 1C 3 이렇게 조합으로 고쳐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여기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나는 X라는 거, Y라는 거, Z라는 문자, 이 문자 3개 중에 어쨌든 간에 5개 택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항은 내가 X만 5개 택한 거, 또는 Y만 5개 택한 거, 또는 Z만 5개 택한 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X 1개, Y 2개, Z 1개 나오지. 5개 택해야 되니까 2개. 이런 식으로 택한 것들. 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X를 A개, Y를 B개, Z를 C개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A랑 B랑 C랑 합쳤을 때 5개 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포용해서 5개 택해라. 3H5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유형, 요게 가장 대표 유형이라고 그랬었죠? 요거, 이거는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 중복 포함해서 10개를 골라라. 양의 정수, 양수, 그럼 1부터 시작. 그러면 1개씩 이미 주고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배열해라. 이런 문제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18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A, B, C, D 중에서 0이 2개다. 그리고 그거에서 10이래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도대체 0 누가 할래? 4개 중에 0이 될 2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C 더하기 D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랑 D는 절대로 0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0은 2개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적어도 1개씩 무조건 포함한다. 그래서 1개씩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2개한테 중복 포용해서 1개씩 줬으니까 나머지 8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권, 나족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식을 세울 수 있도록 사실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를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 파악하는 것도 사실 처음 풀 때는 그게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식으로 고칠 때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그냥 식만 확인해 봤는데 영상 우선 한번 보고 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